소환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뒤딜렸죠? 뭔가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 이게 이 사람을 뉴욕 법정에서 LA에 있는 사람을 뉴욕 법정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법적으로 관련 사항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해당된다는, 퍼스널 저리스딕션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그래서 이런 인적 관한일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까요? 한마디로 페더럴 코트가 있는, 그죠? 이런 스테이트의 인적 관할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됐고, 이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인권과 관련된 또 인적 우리가 개인에 대한 자연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헌법상의 어떤 제한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할, 전통적인 이 관할은 기본적으로 인적 관할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거주지, 정주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달할 당시에 우리가 한 주에 있어야 되고, 어떤 거주하든 방문하든 간에, 그 다음에 본인이 동의한다든지 본인이 포기한다든지, 그건 이거 당연하게 인적 관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의, 이런 것들은 이제 DPCW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외우면 돼요. 뉴모닉으로 여러분 외우면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워서 우리가 Traditional Based Jurisdiction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Constitutional Limitation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하나 개발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Long Arm Jurisdiction이라고 있죠. 각 주라는 게, 미국이 주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미국이 주가 있다면, 자, 여기 LA가 있고, 뉴욕이 있다 그러면, 자, LA 법정에서, 뉴욕에 있는 사람을, 팔을 리치아웃 해가지고, 롱 암으로 해서 이 사람을 일단은 잡아서 이렇게 이쪽 법원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롱암 저리스딕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긴 팔 관할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한번. 이 암을, LA에서 뉴욕까지 이렇게 팔을 길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형식이야. 그래서 보통 이것을 롱암 스태츄라 하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험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외우는 건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constitutional limitation이 있기 때문에 constitutional due process라는 이런 헌법상의 이 적법 절차를 당연하게 이제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주시민을 자기의 포럼 스테이트에다 갖다 집어넣으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펜던트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미니멈 컨택트가 있어야 돼요. 미니멈 컨택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이지를 하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여튼 컨택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러드리려면 뭘까요? Not to offend the traditional notion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이건 이제 우리 항상 외우죠. 왜냐하면 이걸 롱암 jurisdictional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저촉되지 말아야 된다. 전통적인 어떤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공정한 플레이, 실적인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니멈 컨택트룰이 당연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미니멈 컨택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컨택트도 있지만 연관성이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또 따져보니까 일반 저널 jurisdiction이 있고 스페시픽 jurisdiction이 있다니. 이게 또 뭐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제너럴 같은 경우 뭐예요? 늘상적으로 그 포럼 스테이트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여튼 홍보를 한다든지 인터넷 사업을 한다든지 항상 그 주에 우리가 뭘 팔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주에서 그 물건을 위해서 회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항상 유보된 그런 상태. 이런 것이 제너럴 스테이션. 스페시픽 저리스딕션은 거의 원타임이나 하여튼
twice 뭐 하여튼 그 이상도 아닌 그 정도라 그러면 그래도 컨택트는 있지만 민원 컨택트 있지만 뭐 한 번 정도 출두를 할 수 있다. 그죠? 한 번 정도. 이건 당연하게 출두해야 되겠지만 이건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세일즈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쟁송물에 대한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한마디로 뭘까요? 한마디로 관련이 있지만 그 빈도가 이제 아주 아래인 거, 그죠? 이건 거의 빈도수가 높은 거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험 볼 때, 에세이에서 볼 때 쭉 봐서 이제 막 보게 되면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늘상적으로 뭐 사업을 그 특정주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저널리스트이죠. 하지만 우연치 않게 뭐 한 경우 우연치 않게 자동차가 팔려가지고 특정 주에 가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이건 뭘까요? 늘상적으로 여기에 관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필요는 거고. 그 다음에 fair play, substantial justice라는 건 뭘까요? 하면 공정 관련된 문제. 그래서 공정이라는 건 당연하게 reasonable 해야 된다. forum state에서 당연하게 제소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정, fairness에 관련된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할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소를 제기에 이제 하려 그러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송달도 해야 되겠잖아요. 송달. 상대방한테 피고한테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송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송달이 90일 제소하고 나서 90일 안에 돼야 되고 또 이 송달 방법도 적법 절차에 맞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에서 특히 피고겠죠. 피고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줘야 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송달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주소를 모르게 되면 이제 보종을 해야 되냐. 주소 보종 명령이 떨어지면 보종서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제 피고인의 인적사항 있는 주민록 초본을 띄어서 첨부해서 보종서로 법원에 보내게 되면 보종서로 이제 다시 그 피고의 집으로 보내죠. 그렇게 되면 쉽게 우리가 피고가 나타나요. 그럼 뭐 반송되고 뭐 폐문부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보종은 또 요구할 수 있겠죠. 법원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며칠 사이에 또 이사 갔는지.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사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특별 송달도 할 수 있고 야간 송달도 아니고 주일 송달도 있고 그래요. 뭐 조금 돈 내면 되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정한다는 방법은 또 있어요. 이제 뭐 이건 이제 소송법상인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이제 국내 사례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송달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송달은 기본적으로 집에 뭐 그 사람만 꼭 이 사람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나이에 있는 사람 또 재량권에 있는 사람 꼭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전달할 수 있는 하면 되는 거죠. 또 회사 같으면 뭘까요? 당연하게 법에 의거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송달할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뭘까요?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공시송달이라는 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 지나면 자동적으로 송달이 완료됐다는 그 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송달과 관련된 이제 문제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송달도 주로 회사에 송달하는 경우, 뭐 당연하게 뭐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오피서나 매니저나 제너럴 에이전트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주 법률에 따라서 그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송달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해외 그 피고에 대한 송달에 대해서는 뭘까요? 뭐 국제 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국제협약에서 우리가 금지되지 않은 방법은 다 이제 송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네 번째 문제는 2년 전인가 같은 또 NPT 문제에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또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foreign dependent에 대한 송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인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는 이제 관할에서도 이제 쪼개진 하위 단위의 이제 관할이죠. jurisdiction이라는 것은 이제 큰 한 주의 큰 관할을 얘기하고 메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 같은 뭐 어떻게 돼요? 뭐 서울 중앙지법 관할, 북부 지방법원 관할, 남부지방법원 관할, 서부지방법원 관할, 뭐 그런 것들이 메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이제 피고가 살고 있는데 그 관할로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부동산이 놓여 있는 또 사건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곳에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까요? 뭐 당연하게 그 피고의 어떤 인적 관할인 모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피고라는 게 항상 뭐 집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프라파 베뉴는 뭐 그렇게 따지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베뉴 이송 자체도 한마디로 뭘까요? 소송 경제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원에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해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사건이 발생됐으면 목격자가 있다든지, 또 병원에서 치료했으면 병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더 이제 증거 자료가 많은 곳에 우리가 관할을 이송해서 그 근처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법원이 적절한 법원이었다고 이제 판단되는 곳으로 우리가 또 이송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송 자체가 이제 특히 베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뭐 우리 같으면 각하시키죠. 각하시키는 거죠. 디스미스라는 건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미국은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뭐 우리 같으면 각하나 기각이나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죠.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이 맞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법원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송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뭐 어떤 특수한 조항이 있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러한 또 바게닝 파워의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인이퀄리티니까 뭘까요? 한마디로 불균형,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이런 요소가 없다 그러면 forum selection clause, 이것도 이제 시험이 이제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forum selection clause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집행이 과연 합법적이냐라는 거죠. forum state라는 건 뭘까요? selection. 한마디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시민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소송은 어느 주에서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뭐 뉴욕주 시민이 이제 더 바게닝 파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강압적으로 컨트롤해서 우리가 그러면 관할을 우리가 소송 관할을 우리가 뉴욕주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 특히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이 바게닝 파워의 이너퀄리티, 한마디로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또 전문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계약이 맺어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런 forum selection clause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방법원에서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early doctrine이라는, 기본적으로 뭐 당연하게 그죠. 복수 주관 관할 소송과 관련된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뭘까요? 연방법원 자체는 뭘까요? 연방의
절차